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창원재료연구소의 원승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불발 위기에 놓였습니다. 승격을 확신하는 분석이 많았던 만큼 현재 상황에 이목이 쏠리는데요. 무산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부터 앞으로의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창원재료연구소의 원승격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는 창원시의회 이우환 의원, 아베 정권 경제 제재 경남 대응전략토론회에서 원승격을 제안했던 경남지식연대 유진상 사무총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창원재료연구소의 원승격이 불발 위기에 처했다라는 걱정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승격이 거의 다 완성된 것처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어찌 된 상황입니까? 네, 재료연구소는 2007년에 한국기계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독립을 전제로 하고 설립됐는데요. 그래서 2017년에 이 재료연구소를 네.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성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예. 이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이 창원의 재료연구소는 이제 독립법인인 한국재료연구원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지금 20대 국회 임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버리면 이 네. 법안은 자동 폐기가 되고 재료연구소의 원성격은 좀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유진상 교수 역시 원승격이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 좀 많이 놀라셨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이 교수님께서 소장으로 있는 경상남도 정책연구소 단디에서 또 제안한 바가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제안 내용에 앞서서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다 된 밥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했는데 이게 이제 무산됐다고 해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선 시청자분들이 그 연구원하고 연구소가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난 이해가 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기계연구원의 부설로서 재료연구소가 있습니다. 창원에. 네. 근데 연구원은 국가 단위 조직입니다. 네. 예를 들면 경상남도의 옛날에 경발연, 지금은 경남연구원으로 바뀌었는데 경남연구원 안에는 그 밑에 작은 센터나 그 연구소 같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직의 위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리고 재료연구소라는 것은 재료의 물성을 시험하고 신소재를 개발하거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 근간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소고 네. 지금 연구소라는 이 부설 기관인 거죠. 연구원이 되기 전까지는 자율 경영, 특허 출원,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런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단디연구소라는 데서 여러 교수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네. 경남 발전을 위한 정책을 10개 분야에 200개를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때 경제, 일자리, 청년 교육 복지 여성, 도시교통 환경 안전, 농산어촌, 보건의료, 문화관광, 균형 발전까지 네. 전 분야에 통틀어서 200개 정책을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서 부품 소재에 관련된 정책이 이제 2개가 있었어요. 예. 하나는 서부 경남에 희유금속 소재 부품 단지를 조성하자. 네. 그 기억나실 거예요. 희유금속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이렇게 점유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본 사태처럼 또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중국이 똑같이 우리한테 이렇게 또 피해를 입힐 수가 있거든요. 북한에서도 그런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좀 개념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안한 정책이 바로 소재 부품 산업 육성입니다.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경남 제조업이 지금 한계에 봉착을 했잖아요. 예. 했고 그리고 경남은 주력 산업이 제조업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도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완제품 조립 가공하고 기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부 평준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디서 차별화가 되느냐? 결국 소재가 제품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그런 시장이 펼쳐진다.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약 17%의 이윤이 소재 부품 쪽에 이제 돼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기술력은 여전히 선진국의 종속적이었습니다. 예. 2017년 당시입니다.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들 좀 의아해할 거예요. 소재하고 제조업이 무슨 상관이냐? 근데 제조업의 핵심인 이게 모터하고 터빈인데 네.
그 모터하고 터빈을 만드는 가격의 약 30%가 제조 소재 부품 산업이 다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중량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그리고 항공우주 산업 역시 마찬가지로 소재 부품 산업에 네. 결정적 영향을 맺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다 제안했던 게 창원의 재료연구원, 네. 재료연구소, 그다음에 진주 세라믹 기술원, 밀양의 나노 산단을 통합해서 재료연구원으로 승격을 하면 굉장히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 하고 제안을 했었고, 네. 창원에는 재료연구소가 있고 그 재료연구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조업 전통 기지이므로 자연스럽게 그걸 승격하면 네. 무난하게 그걸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격과 환경은 사실 충분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군요. 자, 재료연구소와 재료연구원의 차이를 좀 짚어봤는데 말씀처럼 사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원승격이 단순히 기준이나 자격 미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좀 더 당황스럽게 하는데, 앞서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현재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안 소위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하려고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에 네. 이 법안 소위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원성격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심사를 보류한 채 과기부에 이제 지시를 하게 됩니다. 네. 원성격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달라라고. 예. 그 결과 이제 과기부가 연구를 거쳐서 지난해 7월에 원성격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설기관 독립법이나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 발표 이후에 재료연구소에서 과기부에 의뢰를 합니다. 우리 재료연구소가 이 적정성 검토에 맞는지를 검토해달라고. 네. 그 결과 지난해 10월에 과기부가 재료연구소의 독립법인화가 적정하다는 이 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방위 법안 소위 심사만 거치면 이렇게 재료연구소가 한국재료연구원을 승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심사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혹시 이 자동 폐기 수준을 밟게 된다면 앞으로 창원 재료연구소의 원승격은 뭐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물론 이제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지금 발의되어 있는 이 법안은 자동 폐기가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21대 국회가 또 개원하고 네. 다시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하면 언제든 또 재료연구원 성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만큼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예.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 법안을 만들고 발의하고 심사를 거치고 본회의까지 통과하려면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 늦어진다는 거게 되겠죠. 예, 그럼 이렇게 1, 2년 정도가 늦어지게 되면 이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근데 이제 소재라는 게 이제 신소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경쟁국들과의 분초를 다투는 그런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성격이 늦어지는 만큼 이제 소재 강대국들과의 어떤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연구기관에서 소재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렇게 분산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소재 연구는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의 재료연구소로는 이 낮은 위상으로 인해서 그런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재 연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법인인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성격이 된다면 이제 산업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각종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런 재료연구의 어떤 구심점이 되어서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의 이 승격 불발의 실망감이 더 큰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그만큼 승격이 가능할 거란 확신이 들게 했던 배경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앞서 짚어주셨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였는데 당시에 왜 이렇게 재료연구원 승격이 더 화두가 됐던 겁니까? 작년 7월 4일 일본이 그 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저희 나라를 제외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백색 국가 제외인데 다시 한번 이제 그 되짚어 보면 그게 뭐냐면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 절차를 까다롭게 합니다. 예를 들면 90일을 더 머뭇거리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럼 그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이게 절차가 복잡해지겠죠. 그러면서 그 일본이 노린 건 우리나라 수출 주력 산업이 반도체 타격을 이제 입히려고 한 거고 실제로 이제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네.
그다음에 반도체 웨이퍼 이렇게 색칠하는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반도체 세정 공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 에칭가스라 그러죠. 이 3대 품목 아마 그때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랬죠. 이 3대 품목이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품목에 대해서 특히 일본 선진국에 굉장히 소재 산업의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노림수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예.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계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쇄 타격이 우려가 될 거라는 게 우려가 커졌었거든요. 네. 하나 예를 들면 저희 경상남도가 이제 우리나라 제조 산업이 중추 역할을 했는데 제조 산업은 핵심은 공작 기계입니다. 네. 공작 기계가 움직이려면 나머지는 하드웨어고 수치 제어반이라는 예, 이 컨트롤 박스가 모든 걸 제어를 하는데 이 부분도 독일제를 안 쓰고 일본 걸 되게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그건 첫 번째가 그 반도체 산업이었지만 결국은 두 번째는 대조 산업의 브레인이 수치 제어반을 또 공략을 할 거라는 우려. 그리고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 이 여러 우리가 아까 말한 액체라든지 불화수소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그 반도체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수치 제어반들이거든요. 네. 거기까지 우려가 퍼진 거고 사실 정부도 그때 당시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5년 내에 국산화하자. 특히 네. 소재 부품 산업 절대 그렇게 해야 된다. 강화 대책도 내놓았었고 여러 가지 후속 대책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창원 같은 경우는 재료연구원이 만약에 승격하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3단, 네. 스마트 3단하고 결부돼서 우리나라 제조 산업의 체질 개선할 수 있는데 강력한 이 시동을 걸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 모든 예상 문제의 조기 진화는 재료연구원으로부터 우리나라 제조업을 지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렸고 네. 그래서 작년에 더더욱이 더 이렇게 이제 부랴부랴 그리고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던 거고요. 참고로 지금 창원의 재료연구소죠. 네. 재료연구소가 지금 56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한 1,000억 정도를 수행을 하는데 연구소에서 이 정도를 수행한다는 거의 그 국가 연구원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모로 원승격 필요성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이우환 의원께서는 누구보다 이 연구소의 승격을 좀 바라고 또 강하게 주장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의문도 발표를 하셨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원성격 촉구 건의안을 제가 이제 대표 발의를 했었고요. 이 건의안은 창원시 의회에서 이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회의장 그리고 이제 이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네. 위원장에게까지 네. 전달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수록 소재 개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에는 소재 개발을 지원할 독립법인의 재료연구기관이 없다. 그래서 창원에 있는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성격해서 예. 소재 개발을 지원하게 해야 한다. 독립법인 성격의 조건은 이미 다 갖추고 있으니 네. 과방위 법안 소위가 조속히 법안 심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짓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창원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로 인한 파장을 고려할 때 지역 정치권과 중앙 정치권이 이 사안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안이하게 보고 있는 수준을 넘은 것 같습니다. 예. 좀 너무 안타깝고요. 그때 작년 우리가 한번 당시 상황을 해고를 해볼게요. 피해 기업 비상 신고센터, 네. 전국 각지에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데 다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 수출 규제 및 백색 국가 제외 결정에 따라서 지역 경제에 미칠 어떤 대토론회, 워크샵 전국적으로 일어났었고요. 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도 계속되고 예. 있는데. 그다음에 경제제재 철회하라고 교수들이 시국선언도 했었고 시민들 전국에서 규탄대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소기의 성과도 이뤘었죠. 네. 그게 아직 정리도 안 됐는데 예. 이 중요한 사안을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거 좀 안타깝고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이제 저희보다 후발 주자인 중국 같은 경우도 금속연구원이라는 굉장히 큰 연구원을 통해서 국가 근간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네. 일본, 독일은 진즉부터 이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물질 재료 연구 기구라고 하는데 네. 원내 성격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 독일은 17개 재료 연구소로 구성된 연구원을 두고 있습니다. 프라운호퍼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볼 것도 없고요. 2014년도부터 사실 이게 논의가 시작됩니다. 창원 상공회의소에서 제안을 했고 네. 2016년도에 추진위가
대선 공약에 이걸 자꾸 집어넣습니다. 재료연구원 예. 승격을. 그리고 실제로 2017년도에는 노회찬 박한수 의원이 법원 발의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을 준비 기간을 가졌던 거죠. 예. 근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이없게도 가이드라인 마련이 안 됐다고 반려를 해서 예. 작년 중반에 가이드라인까지 다 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사실 재료연구소는 이미 지금 원래 자기가 소속돼 있던 한국기계연구원 소속 기관인데 동등한 더 오히려 큰 규모가 됐고 예.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설립 후에 12년이 경과하면 그게 이제 별도의 법인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미 10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네. 그것도 다 충족시켰고 그래서 지금 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이거 빨리 뭔가 해결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어쨌든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말자는 의견도 좀 나옵니다. 지역의 염원이 굉장히 크고 또 기준도 충족을 한 만큼 이달과 다음 달 중 심의 가능성을 예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20대 국회 임기가 아직 좀 남아 있죠. 5월 29일까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아직 한 넉 달 정도 남아 있는데, 그는 이제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총선 전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국회에서 일을 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구를 돌보기 위해서 지역구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20대 국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 기간은 약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한 달 안에 법안 소위 심사를 통과하고 또 과방위 전체 회의도 통과해야 됩니다. 네. 거기다 또 법사위까지 통과를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본회의에 이제 회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방위 법안 소위는 뭐 열리기만 한다면 통과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언제 열릴지 모른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소위원회든 상임위든 이 회의 일정 잡기가 서로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이견들이 많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 남아있는 한 달 안에 이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어렵다고 어렵다고 보시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제 예상이 저도 빗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 유진상 교수께서는 20대 국회에서 심의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쉽지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총선이 곧 코앞인 데다가 며칠 전에 또 이제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검경 조정안 등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없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갈등의 이제 불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한 달 안에 서로 협상한다는 게 이제 쉽지가 않고 하지만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정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 근간 기간 산업과 그러나 우리나라 제조업의 미래, 그다음에 선진국에 대한 종속적 산업 구조를 끊을 수 있는 절호의 이제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저희는 뭘 해야 되느냐? 사실 지금 국회가 모든 걸 내려놓고 국가 비상사태라는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작년 8월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소위원회를 재소집하고 이제 민생이나 일반 정책하고는 좀 별도로 이 안을 좀 따로 다뤘으면 좋겠는데요. 좀 정확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우리 지역민들이나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국회 과방위에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도록 네. 모든 정관계 언론 및 그리고 지역민이 똘똘 뭉쳐서 예. 호소를 하고 압박을 해야 됩니다. 예. 뭐 한번 이게 상정되면 지금 아까 보셨지만 2014년부터 지금 몇 년간 기간이 걸렸잖아요. 네. 다시 재상정하면 뭐 조금은 줄여지겠지만 네. 엄청난 기간이 또 필요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이 우선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원승격 필요성과 당위성 말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우환 의원께서 또 결의문도 내신 만큼 좀 홍보에도 애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네. 네. 자, 창원 재료연구소의 원승격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시급함을 반드시 인지하고 조속한 통과가 간절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유진상 교수와 이우환 창원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5